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레이 주린이 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주식 투자할래? 시간으로 캐나다와 미국 대형주를 이용한 ETF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ETF 파트 3로 아마 이걸로 ETF를 살짝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미국의 대형주는 어떤 게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10개씩의 대형주를 뽑아봤습니다. 왼쪽은 캐나다이고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이걸 보면서 약간의 다른 점을 보실 수 있나요? 만약 보셨다면 여러분의 센스 굿. 여기에서 보이는 차이란 바로 그겁니다. 캐나다의 경우 대형주 10개 중에 무려 5개가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저희의 투자는 캐나다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다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 이 기업들은 다 아는 걸로 알고 패스. 다음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과 관련된 회사는 몇 개가 있나요? 네, 바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죠. 나머지는 기술과 관련된 테크라 불리우는 회사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기억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캐나다와 미국의 대형주 묶음 ETF를 한 개씩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께 이 ETF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ETF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또한 다른 ETF도 많으니 검색을 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들의 장점은 바로 여러분이 캐나다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ETF 같은 경우 미국 돈으로 여러분이 환전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의 경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즉 캐네디언 달러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ETF는 XIU.TO를 티커로 가지고 있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0개의 대기업을 이루어진 회사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그럼 이 ETF 안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여드린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의 기업 기억하시나요? 네, 이 ETF 같은 경우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들어가 있는 퍼센테이지만 다를 뿐이지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의 기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이 ETF의 경우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을 중점으로 갖고 있으므로 이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이 약간의 침체기를 겪는다면 여러분이 투자하신 ETF는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5개의 회사의 비중이 20%가 살짝 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쪽 회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말 믿지 마요. 다음으로는 XSP.TO의 티커를 가지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의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어떤 회사들을 품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 ETF의 경우 IVV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가 비중이 무려 98.47%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IVV는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IVV가 미국 대형주 500개를 포함한 ETF입니다. 한마디로 이 ETF의 경우 대형주 500개에 포함된 ETF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IVV ETF 안에는 이렇게 미국 대형주 500개의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10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이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 있던 회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보여드리며 밑에 보여드린 건 지금 현재 이 ETF들의 주가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건 바로 성장률입니다. 캐나다의 60개 기업에 투자한 이 ETF의 경우 성장성이 6.29%이지만 미국 500개 대기업에 투자한 이 회사의 경우 무려 성장률이 13.05%입니다. 2배 가까운 성장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캐나다에 투자하는 회사가 살짝 더 높은데요. 이런 수수료의 경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투자하신 데는 차이가 없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투자하기에 앞서서 환율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주식에 혹은 ETF에 투자를 못하셨다면 이런 캐나다에 있는 ETF도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살짝 하나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TFSA로 미국 주식을 보유한 미국 ETF를 사실 경우 원천 징수 세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RRSP에 투자를 해서 같은 ETF를 사신다면 RRSP 계좌 안에서 받는 배당금은 세금 혜택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당금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RRSP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캐나다와 미국의 배당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내가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원청 징수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조건에 맞는 ETF 찾자입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분야가 자기가 좋은지 그리고 그런 쪽이 자기가 정말 자기 적성이랑 맞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TF 또한 회사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를 알고 그리고 좋아한다면 투자할 맛이 더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 꼭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와 미국의 ETF의 차이를 알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캐나다의 경우 금융과 관련된 회사가 많습니다. 미국은 전혀 아닙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성장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은행 같은 거는 장기간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관련된 경우 많이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ETF 또한 엄청 많다. 공부하자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ETF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캐나다에도 엄청 많은 ETF가 존재하고 미국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ETF를 찾으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를 때는 분산 투자자입니다. ETF 또한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분산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한다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퀘스트레드를 통해서 ETF를 사시게 되면 퀘스트레드는 ETF를 사실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많은 ETF를 나누고 사셔도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하지만 파실 때는 수수료를 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캐나다와 미국에 관련된 ETF 비교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의 제이였고요. 감사합니다.